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 하늘의 날씨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원에 나와서 오했던 간에 걷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팍팍 처집니다. 이 나이 먹어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일도 일이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이 먹는 것과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카르텔.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극혐했던 제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 어디 있나요? 남자가 도대체 어디 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남자 왜 없어? 남자 길바닥에서 지렁이처럼 기어다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 40이 되었는데 난 못해 솔로예요. 남자 고구마 구경도 못 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 40이지만은 나 아직까지 못해 솔로이기 때문에 남자가 기본이 재산 100억 원 돼야 돼요. 연봉 1억 5천원 돼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 40이면은 동남아에서 장모님 나이입니다. 장모님도 그야말로 보통 장모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 나이 40인데도 남자가 100억은 있어야 되지요. 연봉 1억 5천원 돼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늙은 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트만 너는 다 좋아. 너는 다 잘했어. 그러나 하나가 나빠. 하나가 나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돼. 내가 묻습니다. 그 하나가 뭔데? 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이가 환갑이 넘었으니까 환갑이 넘은 여자나 그야말로 50대 끝자락에 있는 여자하고 같이 살면 되지. 네가 뭐 한다고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환갑이 넘은 여자,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나서 내일 모레 환갑에 가까운 여자, 그런 여자를 내가 뭐라고 내가 데리고 삽니까? 그리고 나 현금 100억 없는 남자입니다. 나 같은 그야말로 모든 여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남자가 어떻게 감히 고귀하고 성스럽고 정말로 정갈하고 이 연료문을 세워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한국 여성을 어떻게 내가 맡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카르텔이 뭔가, 이 카르텔이 돈벌이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르텔이 돈벌이. 내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자와 살짝 부딪히면 0.3초 주행을 했단 말이지.
너는 징역 5년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자꾸만 했는데 스토킹이 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살 수도 없고 동네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처벌이 강합니다. 어째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역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단 말이지.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신혼 4일차가 되어도 신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이 3년 가성비 5년 더축이 10년을 지나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술 한잔 먹고 마누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 강간죄가 됩니다. 이 부부 강간죄를 지나와가지고 이제 호흡백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고등어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편은 멀통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지하철로 가서 방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을 겪었고 읍면동이 망하고 시군구가 그야말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읍면동이 아예 망하고 총과 불악이 아예 형태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왜냐? 카르텔에 도전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 미친 집단입니다. 얼마나 이익에 미쳤느냐. 돈에 환자병 들면 눈깔이 쳐 빼는 게 없는 것이며 애비애미도 없고 그야말로 형제 자매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카르텔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떤 카르텔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그 하는 짓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났는데 이 경찰 시험에 있어서 여자들 합격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 합격률이 4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자들 합격률이 40%가 되면 경찰들이 출동할 일이 생길 때 누가 출동을 할까? 여자들이 출동해가지고 흉악범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칼든 강도 앞에서 여자들이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칼든 강도를 제압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카르텔이 고도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자 경찰을 많이 뽑아 놓으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흉폭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다치고 사람 하나 죽은 일들은 여산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경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고위 지도층들이,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투를 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자 경찰관들이 부족하다. 남자 경찰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이 인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증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경찰관 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성 경찰관을 줄이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남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남녀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경찰 인력에서 남녀 비율은 1대8입니다. 참 2대8입니다. 남자 8명에 여자 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6대4가 된다고 칩시다. 6대4. 6대4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6대4. 그러면 4는 그냥 놔두고 6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서 다시 2대8을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자 경찰에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나요? 도대체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나요? 그것은 현재 있는 경찰에 최소 5배는 인원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배. 이것은 경찰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비대한 조직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대한 조직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이 비대한 조직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비대해졌느냐? 국민을 위해서 비대해졌느냐? 국민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좋아졌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돋보기를 들고 공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골목 구석구석에 돋보기를 들고 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걸어가면서 여자와 살짝 부딪혔으니까 빨리 고발하세요. 저 남자가 지나가면서 여자를 빤히 쳐다봤으니까 너는 범죄행위야 라고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버나요? 누가 돈을 버나요? 끔찍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끔찍한 미래. 그러나 이 끔찍한 미래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카르텔에서는 그야말로 녹아나는 제도입니다. 돈 버는 데 녹아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흰 것은 정의요 검은 것은 범죄다. 기리면 기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억울하면 가서 재판받아. 남자가 뭐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남자가 대범하지 못하겠으니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가서 무죄 받으면 돼.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모든 이 카르텔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카르텔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돈이 되는가 하나하나 이 돈과 연관시켜서 깊이 뚫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이 쓰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오히려 정말로 정직합니다. 돈에 비춰서 그 단체의 행위를 보시고 돈에 비춰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경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건설 카르텔도 그렇습니다. 건설 카르텔도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사람을 볼모로 잡습니다. 땅을 내놔라. 건물이 다 오래됐으니까 새로 아파트를 지어 올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 지역에다 가입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을 벌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벌모로 잡고 땅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은행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익금은 바로 이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땅을 매입하고 집을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난 후에 다 짓고 나면 이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보고 이제 들어가도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매각을 합니다. 즉 일반 사람들한테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지어놓고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어놓고 판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많이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바로 땅 짓고 헤엄치기 공사를 할 수 있고 은행도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철거를 빼먹어가면서 돈을 벌고 콘크리트를 빼먹어가면서 돈을 벌고 인건비를 빼먹어가면서 돈을 벌고 온통 그야말로 부실 시공의 복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행에 벌모로 잡혀있고 건설회사에 벌모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정 안 됩니까?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고 자기 돈으로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팔아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르텔은 제도와 법과 행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기본 100년을 갑니다. 어떨 때는 아파트 하나 지으면 150년을 갑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새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에 숨어있는 카르텔을 보라. 카르텔을 만드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왜 남녀간의 사랑을 못하는지, 우리가 왜 남녀간의 연애를 못하는지, 왜 부부가 사랑을 못하는지, 왜 자식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